우리가 지난 주말에 그랬잖아요. 이제 사생활 터진다.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만들기 작전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 청담동 그 날짜에 사실은 둘이서 여관에 투숙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먼저 까기 시작한 거야. 그냥 조선일보가 깠는데 1월 6일 기사거든요. 근데 우리 방송 끝나자마자 깠어. 아, 그래요? 마치 듣고 신호탄을 내듯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첼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했어서 변호인들이 지켜준다 그랬거든.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근데 오면 역시나 배신을 때리고 저걸 때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묘하게 이쪽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이 또 여기에 참전을 했어요. 그 제보자 그러니까 첼리스 남자친구 욕설 녹취록을 가지고 여기에 또 참전을 해가지고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때 우리가 제시했던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죠. 이세창을 버리는 카드로 모양새다. 활용해서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바로 조선일보가 그걸 까는 걸 본 순간 아 진짜 버려지는구나. 근데 과연 그러면 이세창이 순순히 버려질 것인가? 뭐 쥐가 무슨 선택권이 어디가 있어? 이미 유청이 더 높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수구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음 내용들까지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그게 더 많이 나오면서 여기서 버물리는 게 남자친구하고의 관계예요. 스폰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이 어떻게 만났고 뭐 어떤 금품이 오고 갔고 뭐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단의 거대한 치정국으로 이걸 몰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본질이 묻히죠. 네.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학령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이분의 어떤 그 과거사 결혼 생활 뭐 이혼 등등 아니 엄청난 얘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난도질을 당할 거라는 거죠. 이럴 줄을 모르고 첼리스트는 저쪽에다가 일단 거짓말이라고 하는 전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첼리스트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버렸잖아. 따라서 이제는 불복을 해도 방법이 그 없어. 불복이 거짓말이라고 저쪽은 또다시 우길 거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거 보호 안 해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가 보호를 그쪽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니 거기가 보호 안 안 돼. 해준다는 거 본인 개딸이시라면서요. 개딸들 알면서 똑똑해요. 개딸들은 그랬었어. 알아요. 야 저쪽에 의리라는 게 어딨어. 저쪽은 지네끼리 해먹다가도 돈 문제로 싸움 나면 서로 등에 칼 겨누고 총 겨누는 세력이라는 거 개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개딸이라면서 그렇게 본인 입으로 나 개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왜 그걸 모르셨어요? 전 몰랐어요. 전 겁이 나서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믿는다고요? 개딸들은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개딸들은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만 믿습니다. 언론과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자신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신상이 보호받을 줄 알고 저쪽에 섰었던 첼리스트는 이제 진짜 최악의 수준으로까지 더더욱 그 명예살인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이제 같이 묶여있는 지금 실제 제보자였던 남자친구가 지금 쌍욕하고 협박범에 막 데이트 폭력범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싸움이 또 진보 방송 내부 안에서 서로 알력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가관이 돼버렸다는 데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뭐 이걸로 또 싸워요? 응? 이걸로 또 싸워요? 누가? 형 모르는구나. 내가 몰라. 근데 아니 안 봤어.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저쪽을 믿으면 안 되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 시간대에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걸로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저는 진짜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실이 힘이 제일 세다. 그냥 그렇죠. 어쩔 수 없다. 그냥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냥
진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실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온 그 적폐 카르텔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진실이라고는 단 1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다라고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쪽 세력들은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얘기하고 민주당 정권을 창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그래도 진실이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덜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런 그 팩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본적인 상황 정리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늘어나게 되는 가십거리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걔들이 뭘 던질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건 오히려 제가 인격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듣게 되실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증언자는 첼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첼리스트의 남자친구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게 첼리스트 본인의 증언을 이제는 받아낼 수도 없고 그게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오염이 돼버린 상황 안에서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왔느냐 안 왔느냐를 법리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거기에 오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제출해야 되는 거지. 그럼요.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제출하기 위해서 걔들하고 싸울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나 거기 없었어요. 라는 그렇지.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서 물어본 거니까 없으면 없었다 다른 데 있었다라는 증거를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쪽으로 내놔야지. 예. 자, 내가 거기 있었는지 자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게 뭔 소리야. 범죄 아니 지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사생활이 아니라고 그거를 밝히는 건 지들의 명예훼손이 된다는데. 아니 진짜 난 진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세창하고 뭐 첼리스트하고 김현장 출신 변호사하고는 전부 다 어디에 있었는 특정이 다 됐다며. 근데 있었어. 왜? 만났어.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 왜 특정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사도 안 했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세창이나 김현장 변호사는 개인이에요. 음.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뭐 필요를 술 마시든 말든 뭐. 술을 마셔도 되고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해야 되고 말하면 말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고 국민이 물으면 답해야 됩니다. 있으면 안 그렇죠. 되는 사람들이야. 절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밝혀주는 게 공인의 의무인 거야. 그렇죠. 근데 뭐 증거도 없고 그냥 가짜뉴스라고 해버리면서 막 압박만 하고 언론만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이세창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2번이나 스스로 확인을 했었잖아. 심지어 없었다고 했다가 딴 데 뭐 이상한 다른 기록 냈다가 그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디지털 기록을 조작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